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긴 궤적을 돌이켜보면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본래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중립적 기구로 출발했지만 실제 행보는 권력과 결탁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기능한 정치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불신이 결국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 결정을 불러왔습니다. 검찰 흑역사의 출발점은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 사건입니다. 1964년과 1975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인민혁 명당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반정부 지식인과 학생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내란 혐의로 몰았습니다. 특히 1975년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에 처해 국제사회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재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가권력이 검찰을 앞세워 반대 세력을 제거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민청학년 사건 등도 고문과 허위자백에 의존한 조작 사건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과 정의가 아닌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였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권과 이해를 같이 하거나 반대 세력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재임 중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벌이며 포괄적 뇌물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수사 내용은 연일 언론의 톱뉴스로 보도됐고 검찰의 수사 압박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적 충격은 컸고 검찰 책임론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왔고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 논의의 단초가 됐습니다. 최근 10여 년간도 검찰의 정치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서는 압수수색만 수십 건에 달했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일상화됐습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국민 여론을 양분하며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20년 채널A 사건은 현직 검사와 언론인이 공모해 여권 인사에 대한 협박성 수사를 시도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비화됐습니다. 같은 해에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 고위 간부가 야당 측에 특정 정치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선거 정치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수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은 제도적 개혁을 불러왔습니다. 2013년 대검 중수부 해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치적 표적 수사와 언론 플레이의 본거지로 지목된 탓이지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었고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수사 개입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본래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검찰은 권력의 이해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권한을 넘어 정치판의 플레이어로 변신한 순간부터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번 검찰청 해체는 단순히 정부 조직의 재편이 아니라 검찰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공안 조작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정치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어왔던 것입니다. 검찰 해체 이후 수사와 기소의 권한은 분산됩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편이 곧바로 정의와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검찰이 보여준 권력의 하수인 행태는 언제든 다른 기관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검찰의 흑역사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 정의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실패한 검찰개혁, 이재명은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